돌아오는 3.1절 대회는 1000만 명이 이승만 광장에 모여야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통일해봅시다. 근데 광우병에도 당하고 박근혜도 당했으니까 이번에 또 당하면 세 번째나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광훈 대표님이 지금부터 경고하는 거예요. 다 때려잡읍시다. 이재명 잡아쳐놔야 돼. 잡아쳐놔야 돼. 문재인 잡아쳐놔야 돼. 잡아쳐놔야 돼. 다음에는 이 자리에 분명히 모여서 천만이 대한민국 살리는 애국의 물결을 함께 만들겠다 이겁니다. 지구촌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을 3월 1일 날 해낼 것입니다. 조국을 위하여 던질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한이로다. 2023년 3.1절 광화문 이승만 광장의 1000만 자유애국 시민들의 총집결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태풍 강신업 변호사인데요. 자, 이준석과 장해찬이가 세게 붙었네. 또 예, 세게 붙었습니다. 젊은 사람끼리. 예, 장해찬이 지금 청년 최고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준석이는 이기인이라는 애를 지금 응원하고 있단 말이죠. 아바타로 내보냈지.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장해찬이 갖다가 이제 주저앉히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뭘로 붙었냐면은 이 장해찬이가 과거에 2015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묘제라는 필명으로 강남 화타라고 하는 그런 웹소설을 썼다고 그래요. 장해찬이가. 네, 장해찬이가 12권짜리 하는데 강남 화타. 화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그 명의. 그래가지고 그 명의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강남에서 무슨 한의열을 한다 뭐 그런 주제랍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조금 이제 좀 묘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 한의사가 이제 29살인데 강남 화타가. 그래서 여배우를 이제 성관계를 통해서 치료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 소설 내용에. 소설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목이 아파가지고 고음을 낼 수 없는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를 또 이제 성관계를 통해서 치료를 한다. 뭐 이런 게 들어있는데 근데 이 가수가 아이유의 본명을 썼다는 거죠. 이제 아이유의 본명이 이지은이랍니다. 이지은이라는 사람을 이제 그 소설 속에 등장시킨 거예요. 아이유는 아니고 이지은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지은이라는 사람이 워낙 많은 거 아니냐? 그게 아이유인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이유의 대표곡인 좋은 날. 좋은 날이 이제 아이유의 대표곡인데 이지은의 그의 가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사람들이 이거 이지은 말하는 거 아니야? 아이유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뭐 추정이 가능하답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정도의 이제 소설을 썼는데. 근데 소설인데. 네, 소설입니다. 근데 요걸 이준석이가 탁 채갖고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채갖고 와가지고 야 아이유 팬덤을 건드리면 총선이 위험해진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장해찬이가 아이유를 건드린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그거 뒤집어 씌우기 선수니까. 뒤집어 씌우기 선수니까. 그런데 이거는 아이유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냥 뭐 소설 속에 이지은이라는 사람을 쓴 건데 거기에 물론 이제 가사가 뭐 그 아이유 가곡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니 연상시키는 거잖아요. 아니 그건 소설이고. 그렇죠.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 많이 그렇게 하죠. 이건 창작의 자유가 있는 거.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마치 장해찬이 아이유를 공격한 것처럼. 그리고 장해찬이 마치 아이유를 갖다가 이 성적 희생물로 삼은 것처럼. 에이, 소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본명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장해찬이 받아쳤는데 나는 대전 가서 술 먹고 성산업 받고 그런 거 하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쳤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거 아이유를 공격한 사람은요. 네. 장해찬이 아니라 이준석이야. 이준석이죠. 왜냐면 난 몰랐어. 이지은이 아이유 몰랐지. 본명인지 다 모르는데 저도 몰랐어요. 굳이 꺼내서 굳이 성추행 뭐 굳이 그렇죠. 이렇게 좋은 날 연결시키고 그렇죠. 이건 아이유를 망가뜨린 놈이 저 이준석이에요. 그래 이준석이가 이것도 제2의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성적 범죄야. 그렇지. 이것도. 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꼭 필요하죠. 최고급입니다. 산양류 단백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데 하루 2스푼이면 충분합니다. 100% 네덜란드 최고급 산양류인데 미국 초유 단백질도 함유되어 있고요. 피시콜라겐도 함유되어 있고요. 포스트 바이오틱스 유산균도 함유되어 있고 아미노산 4종 포함해서 파격 특가입니다. 이봉규 TV 파격 할인입니다. 50%. 1세트 총 4통에 59,800원인데 2세트 10통에 119,600원 파격 할인 1544-7933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애국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나는 장해찬이가 이런 소설 썼는지도 몰랐고 그럼 나도 몰랐어. 이게 이지은인지도 몰랐고 아이유인지도 몰랐는데 이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만든 거야. 그게 이준석이야. 이게 이준석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마치 이제 그 장해찬이가
사실은 뭐 소설을 썼지만 실제 마치 이렇게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어떤 공격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둔갑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준석이는 2013년 7월 11일과 2013년 8월 15일 그때가 언제입니까? 26, 7살이에요 그때가. 그리고 그때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당시는 이제 후보죠. 스카우트 돼가지고 그다음 바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최고위원 뭐 이런 거 할 때입니다. 비상대책위원 이런 거 할 때인데 그렇게 이제 권력 갑질을 한 거거든요. 그렇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있는. 어린 나이에 26살, 7살에 그야말로 당 지도부에 들어간 겁니다. 비상대책위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권력질을 하면서 그야말로 성상납을 받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또 여러 가지 다른 혜택도 다른 것도 받고, 받고. 돈도 받고 사실은 선물도 받고 자 이런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올라가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자기가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얘기를 안 할 거야 아마. 이게 이준석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이런 상황이면요 이걸 꺼내지 않아요. 당연하지. 이걸 꺼냈다가 그러면 분명히 제가 나를 다시 성상납범으로 공격할 거야. 그러면 다시 내 치부가 드러날 거야. 그러면서 공격을 안 한단 말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이준석의 특징이라는 거야. 이준석이는 일부러 이걸 공격을 해서 다시 공격이 온다 하더라도 이걸 계속해서 부풀리면서 자기의 관종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죽지만 않으면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비판을 받고 또 욕을 얻어먹어도 나는 유명해진다. 유명해지면 언젠가는 그것이 오히려 정치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럼 원래 그런 말이 있거든요. 정치인들이 자기 부고만 아니면 부고 빼놓고는 부고 빼놓고는 뭐 깜빵 가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충실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자가 바로 이준석이에요. 그래서 이준석이 일부러 이걸 꺼내가지고 뭐 이 길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이걸 일부러 꺼내가지고 자기 장사를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부풀리는 어떤 이런 걸 하는 건데 지금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왜 이준석을 저렇게 망아지처럼 놔두는 거냐? 목줄을 채워야지. 지금 경찰에서 검찰로 이 무고죄가 지금 올라가 있지 않느냐? 성상납 저 강신호 제가 고발한 거 아닙니까? 고발한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제가 글쎄 말입니다. 수사가. 바로 지금 성상납은 이거 이제 저기 시효가 됐다 그래가지고 아니, 공무시효 때문에 무고죄 말이야. 날아간 거 아닙니까? 무고죄. 이제 무고죄는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제가 8월 4일 날 작년 예. 강남경찰서에 이제 고발을 한 겁니다. 예. 작년 8월 4일 날이에요. 예.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7, 8개월 됐죠. 그리고 3개월 동안에 집중적인 수사를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예. 집중적인 수사를 해가지고 왜 김성진 제가 법률대리로 그렇지. 들어가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11월 달에 올라갔어요. 예. 그랬는데 11월, 12월, 1월, 2월 뭐 이제 4개월 이 다 되도록 수사를 안 해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서. 이거 뭐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에 이제 2번 전화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저도 이제 뭐 바빠가지고 못하다가 이번에 다시 전화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그랬더니 된 거예요? 네. 검사가 바뀌었다. 하. 예, 수사검사가 이제 담당 검사가 바뀌었어요. 예. 근데 원래가 이 검사들이 이거 시간을 끌고 좀 하기 싫으면 이걸 밀어서 이렇게 그냥 캐비넷에 집어넣고 쉽게 말하면 수사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바뀌면은 네, 바뀌면 그러니까 새로운 내가 사람이 볼 때 제가 이제 11월에 올라가니까 이 검사가 2월이면 어차피 바뀌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바뀔 때까지 이걸 수사를 뭉갠 안 한 거야. 거네. 뭉갠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번에 맡은 분이 5검사입니다. 저번에는 반검사였는데 반검사는 다른 데로 가고 이번에 이제 5검사가 맡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해서 지금 이준석에 대한 수사가 안 된다고 사람들이 지금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국민의 관심이 증폭된 사건 아니냐 이준석 사건. 네. 그런데 이런 사건을 수사를 안 하고 뭉개면 검찰의 어떤 신뢰가 의심받는다. 네. 그리고 이준석을 봐준다는 그런 어떤 의혹을 받지 않느냐. 네, 그 얘기 어필했어요? 네, 어필했어요. 그랬더니 뭐 제가 어필? 어필했더니 제가 2월 4일 날 이걸 넘겨받았습니다. 예, 다시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제가 차질 없이 그런 어떤 그런 생각이 있다, 의견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뭐 잘하겠다. 말은 그래요. 언론적인 말. 언론적인 제가 그래서 언론적인 말은 들었습니다만,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넘겨받은 지가 이제 한 20일 된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럼 20일 됐으니까 이제 이걸 또 기록도 보고를 해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3월 중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한 달 정도면 뭐 아무리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그 전 사람이 좀 메모해놨을 수 있고 수사를 일부터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준석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전화를 하고 나서 더 퍼블릭이라는 좀 마이너 신문이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단독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뭐라고? 기사가 났는데 3월 중으로 검찰에서 이준석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기사가 3월 중 났습니다. 소환? 예, 났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것이 이제 단독 기사로 좀 마이너 신문에서 났는데 어쨌든 간에 뭐 취재를 안 하고
추측으로 쓰지는 않았을 테니까 3월 중으로 이제 부른다는 얘기가 그 제가 전화했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네. 그래서 3월 중으로는 이제 이준석을 부를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우리 검찰 수사 그 담당자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면 경찰에서 이준석이를 갖다가 완전히 보호를 하는 가운데 그야말로 포토라인에 안 세우고 토요일에 몰래 불러가지고 몰래 나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두 번씩이나. 그래도 그때도 이준석이를 비호한다. 서울경찰청에서 비호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검찰에서 포토라인에 안 세우면 정말 이준석이를 비호한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그보다 더한 현직 당대표인 이재명도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성남지청에서도 그렇고 요번에 서울중앙지검에서도 포토라인에 섰단 말이죠. 물론 일부러 세우는 건 아닙니다만은 자연스럽게 소환하면 포토라인에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경찰청에서는 자연스럽게 소환을 안 하고 몰래 지하실로 넣었다가 또 지하실로 빼가지고 빼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소환을 하면 그리고 소환 날짜를 통보하고 그러면 당연히 언론에 알려지고 그러면 이준석이가 이제 포토라인의 선체 무고죄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성상납이라든가 그런 사실들이 모두가 다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준석에 대한 징치가 제대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사를 좀 빨리 서둘러야 된다. 너무 오래됐다. 그다음에 이렇게 자꾸 가다 보니까 이준석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 저도 사실 의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준석이가 너무나 지금 저렇게 지금도 뭐 MBC에서는요 이준석이는 그냥 MBC가 자기 안방이야. MBC는 일부러. 그러니까. 일부러 이준석 키워주는 거야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등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MBC 나가가지고 계속 지금 방송 떠들어대고 있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뭐 지금 하루에도 또 옛날에 한 개가 한 10개씩만 나갔는데 요새는 그 정도는 안 될지 몰라도 한 30개씩 나갑니다. 나가면서 계속해서 또 이제 분탕질 치면서 뭐 천하용인인가 뭐 그 얘기하면서.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그대로 놔두면 아니 사람들 생각에 아니 범법자가 더군다나 성상납이라는 그것 때문에 당대표에서도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당대표에서 쫓겨나가지고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냥 어떻게 징계도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정권 실세의 비호가 있는 게 아니냐? 심지어 이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이건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이거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공정과 상식, 법치를 지금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윤석열 정권인데 거기도 좋지 않고 더군다나 정순신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 아들 문제 가지고도 솔직히 연좌제는 우리나라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문제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사표를 내는데 이준석이는 자기 문제란 말이에요. 자기 문제라고요. 더군다나 권력지를 이용해가지고 성산화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뇌물 받은 것이라고요. 물론 그것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지만 그럼 뭐 정순신 그 아들도 지금 꼭 공소시효 문제 뭐 이런 거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덕적인 문제 아닙니까? 도덕적인 문제. 심지어 그 아버지가 아들 일 가지고 대법원까지 재판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재판하는 것은 그 기본권이에요.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있는 거예요. 억울하면 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조사가 좀 억울한 거 좀 재판해 하는 그래서 거지. 그 아버지는 억울하다고 봐서 재판을 한 건데 그 재판했다고 지금 막 공격합니다. 그 피해받은 애 생각을 안 하고 네 아들만 생각하고 재판을 했느냐, 그걸 대법원까지 갔느냐, 뭐 이렇게 비판을 하는 마당에 그럼 똑같은 원리를 우리가 대입한다면 그러면 이준석은 성상납이 이것이 권력 성상납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든 말든 떠나서 도덕적으로 보면 더 나쁜 거죠. 아니 그리고 또 거기다 무고했고 무고가 더 나쁜 거 아니에요? 사법 질서를 거기다가 또 저기 김철근을 시켜가지고 말이죠. 증거 인멸하려고 말이죠. 그때는 더군다나 당대표였어요, 당대표. 그러니까. 그때 야당에 국민의힘 당대표라는 자가 김철근이라는 정무실장을 시켜가지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야밤에 보내가지고 각서를 쓰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얼마나 지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정순신 이런 아들 문제 가지고도 그렇게 도덕성을 따진다면 이준석의 도덕성은 더 따져야 되고 당연히 빨리 이자가 이렇게 분탕질 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사실은 그때도 다음권 정지가 아니라 출당을 시키고 제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깔끔한 건데 참 그건 제명을 하나 못 시키는 바람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윤리위원장 그건 누구야? 이양이 말입니다. 이철승 딸이죠. 따님이라면서 아유 참. 그래서 이준석 문제 하여튼 빨리 수사 지금 3월 중에 될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가 되고 그 다음에 종결 짓고 여기서 수사 결과 나오면 말이죠. 기소되면 바로 제명시켜야 됩니다. 그럼요. 아직 기약 있어요. 기소되면 제명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다만은 이준석이가 좀 1년 6개월 후에 자기가 또 무슨 국힘으로 지금 국회에 나오겠다 이런 또 설레발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설레발을 완전히 끊어버리려면 이번에 기소되면 완전히 제명시켜야 됩니다. 바로 제명시켜야 됩니다.
아니 이거 저 좀비 씨앗을 그렇죠. 죽여야지. 얘는 살려놓으면요 계속 후환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계속해서 분탕질하고 계속해서 자유우파를 공격해요. 그렇죠, 예. 윤석열 대통령 계속 공격합니다. 이번에 씨앗을 말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3월 중에 소환. 그렇습니다, 예. 소환하고 기소되면 예, 3월 중에 소환되고 4월 중에 기소되면 기소되면 그때 바로 바로 그냥 제거시켜야 됩니다. 되면 예. 씨앗을 말려야 됩니다. 강태풍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